안녕하세요.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딥퍼플 좋아하시나요? 딥퍼플 헤비메탈 또는 하드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딥퍼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딥퍼플 멤버들 이름을 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굳이 제가 멤버 이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독 수많은 락밴드 아티스트들이 수십 년간 활동을 펼쳐왔지만 유독 이 딥퍼플의 라인업, 그 멤버 활동했던 그 시기에 멤버들을 가지고 기수가 나눠진 그런 사례가 딥퍼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처음 데뷔했을 때의 딥퍼플이 마크 1, 그리고 70년대 초반 마크 2, 마크 3, 마크 4 이런 식으로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어지는 밴드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뭐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딥퍼플의 역사를 꿰고 있으면 영국 하드락 역사를 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딥퍼플을 거쳐간 여러 멤버들이 이후에 또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그 파생된 밴드들이 이 락 음악계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딥퍼플입니다. 딥퍼플 하면 어떤 노래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Soldier of Fortune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발라드, 처절한 발라드죠. 이 음악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딥퍼플의 이름을 확고하게 알렸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moke on the Water라는 곡입니다. Smoke on the Water, 하이웨이 스타와 더불어서 1972년에 발표됐던 그들의 6번째 앨범 머신 헤드라는 앨범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Smoke on the Water 하면은 그 시작부터 등장하는 아주 그 잊을 수 없는 기타 리프가 생각나실 겁니다. 빠빠빠 빠빠빠밤 이 리프 기억하실 거예요. 스모크 온 더 워터는 딥퍼플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딥퍼플의 대표곡으로 인정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스모크 온 더 워터와 하이웨이 스타를 비롯한 여러 히트곡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멤버들, 즉 딥퍼플의 기수가 소위 마크 2라고 불리는 2기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딥퍼플은 1960년대 후반에 키보디스트인 존 로드,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리치 블랙모어, 드러머인 이안 페이스를 중심으로 결성됐던 그룹입니다. 처음 그 보컬리스트로 자리했던 인물은 로드 에반스라는 인물이고, 베이시스트는 닉 심퍼였죠. 이 소위 이제 1기로 구분되는 이 멤버들이 3장의 정규 앨범을 만들어냈는데 1기에도 히트곡들이 여럿 있습니다. 데뷔 싱글인 허쉬라는 곡이 1968년에 발표돼서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거두었었죠. 그래서 1기 딥퍼플을 대표하는 뭐 허쉬라든지 또는 앤썸,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곡이죠. 에이프릴, 이런 명곡들이 기억에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데, 2기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보컬리스트인 로드 에반스가 탈퇴를 하고 베이시스트인 닉 심퍼가 탈퇴를 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들어온 이안 길란 그리고 로저 글로버, 이 두 멤버가 가세하면서 5명의 2기 딥퍼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딥퍼플의 모습이 2기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믿겨지진 않지만 기네스북에 이 딥퍼플의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1972년에 어떤 공연 실황을 보고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다니. 그래서 기네스북에 딥퍼플의 이름이 뭘로 기록이 됐냐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라고 일컬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 중심에 하이웨이 스타와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곡이 있는데, 사실 지금 들으면 거의 팝송이죠. 이게 시끄럽다고 믿어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의 50년 전의 일이라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스모크 온 더 워터 가사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We all came out to Monterey, to the Lake Geneva shoreline. 그러니까 우리는 몽트레로 모두 떠났어. 제네바 호숫가로 To make records with a mobile 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바일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위해 몽트레에 있는 제네바 호수로 떠났다로 이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노래 가사가
이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의 가사는 그 당시에 이 밴드가 겪었던 일이 고스란히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디퍼플이 1971년 겨울에 12월 달에 스위스에 있는 몽트레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녹음하려고 새로운 앨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몽트레로 갔는데, 이 모바일이라는 그 표현이 가사에 나옵니다. 모바일이 뭐냐면 이 모바일 휴대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은 모바일, 즉 이동식 스튜디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롤링스톤즈라는 또 위대한 밴드가 있죠. 이 롤링스톤즈가 뭐 여러 이제 투어를 다니거나 하면서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커다란 트레일러 안에 스튜디오를 하나 꾸며서 이거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동식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재밌게도 롤링스톤스가 그 소유하고 있는 이 모바일 스튜디오를 다른 밴드들도 많이 렌트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레드 제플린이라든지 더 후라든지 뭐 산타나라든지 이런 유명한 밴드들이 이 모바일 스튜디오 장비를 빌려서 녹음을 하곤 했어요. 디퍼플도 당시에 이 롤링스톤스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하기로 하고 몽트레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에 그 롤링 트럭 스톤스 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롤링 트럭 스톤스 띵. 롤링스톤스의 모바일 스튜디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몽트레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그 제네바 호숫가에 있는데, 그날 저녁 때 그 몽트레 아주 유명한 그 호숫가에 있는 카지노가 있죠. 몽트레 카지노가 있어요. 이 카지노가 그 뭘로 유명하냐면 워낙 그 베뉴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밴드들, 아티스트들이 이 카지노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치곤 했답니다. 겨울 시즌이 되면은 이제 뭐 리뉴얼, 수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휴관을 하고 대신 이제 거기에서 공연을 돌린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날 디퍼플이 도착해서 짐을 푼 그날 저녁 때 그 몽트레 카지노에서는 프랭크 자파가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자파, 당시에 이제 Mothers of Invention이라는 밴드로 이제 활동을 펼치고 있을 무렵이죠. 프랭크 자파가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관객 중에 어떤 사람이 폭죽, 그러니까 조명탄을 그 실내에서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탄의 불꽃이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불로 인해서 그 카지노 건물 전체가 완전히 타버리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전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이 난 카지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착안해서 쓰게 된 곡이 바로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곡이었던 거죠. 원래 그 멜로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치 블랙모어가 기타 리프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목이 그냥 타이틀 넘버 원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었는데, 베이시스트인 로저 글로버가 화재, 불 구경을 하고 나서 이 제목을 떠올리게 된 거죠. 물 위의 연기라는 제목을. 그러니까 이 제네바 호숫가 몽트레 호텔에서 불이 일어났고 그 건너편에서 말 그대로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던 디퍼플의 멤버들은 불 구경을 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가장 큰 히트곡이 될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곡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디퍼플이 녹음하고자 했던 장소가 그 몽트레에 따로 있습니다. 파빌리온이라는 이제 극장 장소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녹음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경찰이 들이닥쳐요. 주변 그 주민들이 항의를 한 거죠.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파빌리온에서 녹음을 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고, 녹음을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공간을 찾다가 결국 녹음을 하게 된 곳이 그랜드 호텔이라는 그 몽트레에 있는 또 다른 호텔 내부에서 녹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랜드 호텔 바로 앞에 주차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롤링스톤스의 그 모바일 스튜디오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그랜드 호텔에서 머신헤드라는 이 디퍼플 최고 앨범, 최고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이 곡에 이 몽트레에서의 일, 프랭크 자파 공연 당시의 화제부터 자신들이 그랜드 호텔로 가서 녹음을 했고, 모바일이라는 그 롤링스톤스의 트레일러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가사 중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 간에 나는 알아. 우리가 이걸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걸. 실제 그 말처럼 됐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고 잊을 수 없는 곡이 탄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리치 블랙모어가 이 유명한 기타 리프를 작곡을 온전히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했다기보다는 차용을 했습니다. 뭐에서 차용을 했냐?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 아시죠? 5번 교향곡 운명이라고 이름이 붙은 운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빠바바밤 빠바바 이거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차용을 한 게 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리치 블랙모어가 표절을 했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리버스 말 그대로 거꾸로 돌려서 나온 멜로디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멋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그 리치 블랙모어가 주 멜로디를 만들고 물론 존 로드 키보디스트인 존 로드가 블랙모어가 연주하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이 리프를 따라서 그 해먼드 오르간을 아주 또 멋지게 함께 연주를 하게 되죠. 퍼즈를 잔뜩 걸어가지고 그리고 이안 길란의 이 폭발하는 보컬이 가세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명곡이 완성되게 됩니다. 스모크 온 더 워터는 발표되고 나서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올랐고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디퍼플 이 2기를 대표하는 이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곡 그리고 하이웨이 스타와 같은 명곡도 나왔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차일드 인 타임이라는 또 대단한 대곡이 탄생되기도 했지만 이 2기 멤버는 오래 가지 못하죠. 이듬해 1973년에 로저 글로버와 이안 길란이 밴드를 떠나고 이후 화이트 스네이크를 결성하게 되는 데이빗 커버데일이 보컬을 맡게 되고 글렌 휴즈가 또 베이시스트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기 디퍼플로 활동을 펼치다가 1975년에 창단 멤버인 또 그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가 밴드를 떠납니다. 레인보우를 결성하죠. 레인보우도 70년대 후반 또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한 활약을 펼쳤던 하드락계를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매김을 해왔죠. 예, 리치 블랙모어의 뒤를 이은 기타리스트가 역시 요절했던 그 토미 볼린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참가를 해서 앨범 한 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기 디퍼플이었던 거고 이제 이후에 이제 80년대 다시 2기 마크 2 멤버들이 모여서 활동을 활발히 펼쳤죠. 그리고 90년대에도 다시 한번 모였고 2000년대에는 밴드를 떠난 존 로드 그리고 역시 그 90년대 후반에 자신의 아내인 캔디스 나잇과 블랙모어스 나잇이라는 그룹을 결성하면서 밴드를 떠난 리치 블랙모어를 대신해서 기타리스트인 스티브 모스 또 키보디스트인 돈 네어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이 5인조로 활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어요. 작년에도 새 앨범이 나왔었죠. 디퍼플의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영국 하드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디퍼플이라는 이름을 정말 확고하게 빛낸 스모크 온 더 워터라는 곡의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